네, 이번에는 CSS 호버 액티브 선택자와 CSS 트랜지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다가 적어줄게요. CSS 호버 액티브, 이거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일단 CSS 호버 액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div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리고 클릭했을 때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CSS 트랜지션은 CSS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는 한 종류지만 트랜지션이라고 별도의 요소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div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번에는 박스 말고 버튼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버튼 클래스를 가진 div를 만들고 안에 텍스트로 버튼 넣었습니다. 반드시 div는 열고 이제 꺽쇠로 닫고, 반드시 열고 닫고를 지켜주세요. 자, CSS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호출하는 건 점 하고 버튼이라고 했죠. 자, 위드 한 200픽셀, 하이트 50픽셀, 그리고 패딩 20픽셀 정도로 잡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 그리고 글자 색은 하얀색으로 잡겠습니다.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이거 텍스트 얼라인도 센터로 넣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버튼에 대해서 호버라는 걸 적용을 할 건데, 이 호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자면, 호버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리고 액티브 클릭했을 때를 설명합니다. 자, 그럼 요것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여기 버튼이라는 우리가 클래스 호출을 주고 여기 콜론을 붙입니다. 콜론. 여기서 보면 자동 완성으로 몇 가지가 뜨죠. 이런 걸 보고 가상 선택자라고 해요. 근데 여기 있는 가상 선택자는 일단 넘어가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여기 있는 호버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호버라는 걸 우리가 옛날에 뭐 호버크래프트라는 뭐 기구가 있는 것처럼 둥둥 떠다닌다, 그런 겁니다. 마우스가 한마디로 위에 올라 있다는 거죠. 호버 됐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 자, 우리가 요것들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버튼 클래스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빨강이고, 이제 버튼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배경색을 파랑으로 바꾼다입니다.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이제 마우스가 올라가면 바뀌죠. 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이 버튼을 많이 했을 때 그 사용자의 편의, 그리고 이게 버튼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미묘한 애니메이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예, 다 이런 것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액티브 계속 연속해서 하면, 자, 이제 클릭이 됐을 때죠.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땐 파랑이고 클릭이 됐을 땐 초록이다.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합니다. 자, 이제 마우스가 올라가면 파랑으로 바뀌죠. 클릭을 하면 초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웹사이트 이용하면서 이런 미묘한 애니메이션 많이 봤을 거예요. 예. 마우스가 올라가고 클릭했을 때 살짝 반응이 오고, 이런 미묘한 반응들이 사용자 경험을 좀 더 편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트랜지션으로 넘어갈게요. CSS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이랑 다르다는 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트랜지션은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요. 물론 애니메이션도 시작과 끝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트랜지션은 스타일상으로 우리가 정의한 CSS 스타일 안에 있어야,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게요. 아마 요게 필요한 요소가 나오려면 조금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자, 일단 트랜지션을 적용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트랜지션. 우리가 애니메이션 할 때는 애니메이션 네임으로 했는데, 트랜지션은 트랜지션 프로퍼티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CSS 여기 위드, 하이트, 패딩 여기 있는 하늘색 글자로 적혀진 걸 프로퍼티라고 하고, 트랜지션 프로퍼티라는 거는 트랜지션에 적용될 프로퍼티가 뭔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했죠.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속 시간이 있어야 되죠. 트랜지션 듀레이션, 지속 시간은 1초에 걸쳐서 변해라 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마우스를 올리면 1초에 걸쳐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합니다. 변하죠. 마우스를 클릭하면 1초에 걸쳐서 변하고, 마우스를 떼면 다시 1초에 걸쳐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볼 수 있죠. 보통은 이렇게 1초라고 길게 하지 않고 이제 이런 0.2초 바로 반응이 오도록 정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 1초로 정의를 했고, 여기에는 애니메이션 똑같이 트랜지션 딜레이도 있어요. 딜레이 1초 뒤에 1초 동안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해라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합니다. 마우스 걸러가면 1초 멈췄다가 1초 동안 파란색으로 변하죠. 똑같이 클릭을 해도 1초 동안 멈췄다가 1초 동안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이나 그런 데에서 아주 사소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기도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이라고 easy in out을 쓰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물론 지금 여기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미묘한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애니메이션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 있는 4개의 요소를 많이 쓰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속기형으로 쓸 수 있어요. 속기형. 이제 요것들은 풀어 쓰는 거고, 속기형은 트랜지션이라고 뒤에 뭐 하이픈을 안 붙이고 백그라운드 컬러 1초 1초 이지 인 요런 식으로 씁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줄여 쓴다고 하죠. 줄여 쓰면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랑 1초 멈췄다가 1초 동안 변하고, 이지 인이라는 타이밍 펑션으로 변하고, 요런 식으로 줄여 쓰는데, 솔직히 요런 식으로 줄여 쓰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웬만하면 요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풀어 쓰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wid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프로퍼티에 여러 가지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wid가 300픽셀로 늘어라. 액티브일 경우에는 하이트가 300픽셀로 늘려라. 클릭을 마우스로 올리면 늘어나죠. 클릭을 하면 다 이제 하이트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변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건 왜 자연스럽게 안 변하나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퍼티라는 거를 적용시켜야 된다고 했죠. 요 프로퍼티에서 스페이스바 띄고 위드, 하이트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마우스를 올리면 1초 동안 있다가 변하죠. 클릭을 하면 1초 동안 딜레이 했다가 쭉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로퍼티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버튼과 주로 버튼에서 많이 쓰고, 호버 액티브 이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중요하니까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걸 쓸 수 있어요. 뭐 컬러라든지 이제 박스 섀도우라든지
박스 섀도우는 아직 안 배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1초가 계속 딜레이가 살짝 눈에 신경 쓰이니까 없애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미묘하게 박스 섀도우 생긴 거 보이시나요? 박스 섀도우를 좀 더 티나게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박스 섀도우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적용을 해보면 조금 더 사용자 경험에 좋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트랜지션과 애니메이션을 결합하면 정말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뭔가 퍼블리싱보다는 오히려 그래픽 작업 혹은 컨셉 아트적인 느낌도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잘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